안녕하세요. 서울원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나영곤입니다. 오늘은 어깨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일을 할 때 팔을 써야 되고, 특히 이제 팔을 쓴다는 말은 이제 어깨를 같이 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겪는 분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오늘 대표적인 질환인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을 방해하는 어깨 통증, 그 대표적인 질환인 회전근개 파열과 오십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어깨 질환은 이렇게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이 특히 되게 흔한데, 자칫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을 좀 늦게 방문하고 진단이 늦어지고 잘못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방치돼서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깨가 안 좋아지면은 많은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증상이 있으시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어깨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질환들을 보면은 이제 오십견, 다른 말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라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 이와 연관돼서 선행 질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십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십견은 여러 가지 말이 이제 같은 뜻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요. 동결견이라는 말이 있고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깨를 감싸고 있는 어깨 조직이 관절낭, 관절 주머니인데요. 그 관절 주머니에 어떤 이유로 염증이 발생해서 그리고 이제 유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깨 관절 주머니가 두꺼워져서 어깨 움직임이 제한되고 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당뇨병이 있다든지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에서 조금 더 유병률이 높고 한 번 생기면 좀 더 증상이 심한 그런 이제 패턴을 보이는 게 보고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왜 이게 생기는지 모든 경우가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동결견이 오십견이 되겠고, 어떤 경우에는 선행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석회성 건염 같은 다른 질환 때문에 통증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어깨를 안 쓰다 보니까 어깨가 굳는 그런 2차적인 관절 운동 제한도 오십견의 범주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동결견이란 말은 어깨가 이제 얼어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 그래서 어깨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껏 들어야 되는데 들 수 없어서 여기까지밖에 안 가는 그런 이제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오십견 환자의 이제 검사 소견을 보면요. 왼쪽은 이제 MRI 검사를 한 건데요. MRI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회전근개 같은 것들은 괜찮은데 어깨 관절 주머니가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관절막이 좀 비우되어서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낭이 일종의 이제 풍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회전이 돼야 어깨를 움직일 수 있는데요. 이게 많이 이제 두꺼워져서 쪼그라들게 되면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러면 이제 어깨를 돌리더라도 그 가동 범위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깨를 들어보세요 하면 들지 못하고, 특히 남이 들어봐도 제가 이제 검사를 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은 딱 걸려요. 여기서부터는 더 올라가지를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게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 오십견으로 수술하게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관절경 수술을 통해서 한번 들어가 보면은 관절막이 이렇게 심하게 빨갛게 염증이 많이 생겨 있죠. 그래서 염증이 생기고 그 관절 주머니가 쪼그라들고 비우되고 이런 것이 오십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있느냐? 이제 그 심한 통증이 있죠. 어깨 질환들이 대부분 다 통증을 동반하지만 오십견도 굉장히 심한 통증을 이제 호소하시고요. 특히 이제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보세요 하면은 못 듭니다. 이 팔이 올라가지가 않죠. 그리고 팔을 등 뒤로 이게 열중 시어서 해보세요 하면 이게 돌아가지가 않고, 심한 경우에는 엉덩이까지밖에 못 가는 그런 환자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이제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회전이 안 된다, 이게 증상이 되겠고, 옷을 갈아입거나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브레이즈 같은 속옷 이제 그 매무새를 만지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과정이 굉장히 좀 길게 지속이 되는데요. 그래서 통증이 좀 심해지면서 점점 악화되는 그런 경과를 보이고,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게 밤에 그렇게 아프다, 그래서 잠을 못 자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앉아 있는 자세보다 오히려 누워 있으면 좀 통증이 더 심해지고, 특히 이제 밤에 더 아프다, 이런 증상이 있으시고, 특히 좀 더 심해지면은 바로 누워서는 자지만은 옆으로 모로 누워서 아픔 쪽을 바닥에 하고는 못 자는 그런 현상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실제 환자분들을 정리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이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만세 시켜본 거예요. 만세를 시켰더니 건강한 왼쪽 쪽은 이게 올라가는데 오른쪽은 못 올라가는 거죠. 못 올라가고 이럴 경우 이제 검사자가 손을 들고 좀 올려드려도 걸려가지고 빡빡해서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팔을 바깥쪽으로 돌려보라 했을 때도 이쪽은 덜 돌아가는 거고 특히 제일 이제 심한 것이 내회전이라 그러는데 어깨를 안쪽으로 돌리는 건데 그 동작이 바로 이제 열중셔 자세입니다. 팔을 이제 뒷짐을 져보세요 하면은 건강한 쪽은 팔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아픈 쪽은 이게 엉덩이 쪽까지 허리 쪽까지밖에 가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할 때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그걸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통증도 중요하지만은 어깨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이게 팔이 올라가지 않는 게 올라가야 되고 뒷짐이 안 드는 게 더 올라가야 됩니다. 뭐 오십견이 한꺼번에 양쪽에 왔으면 모르겠지만은 한쪽만 왔을 경우에는 안 아픈 쪽을 정상 범위 우리 목표다 생각을 하시고 그거와 똑같은 정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 치료는 뭐 증상만으로도 뭐 그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고 특별히 이제 다른 원인이 있나 감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단순 오십견으로 진단이 되었다 하면은 이제 치료가 중요할 텐데요. 우선은 이제 약물 치료가 좀 필요합니다. 일단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통증의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소염 진통제를 포함한 그런 약물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이제 이게 염증이 생긴 거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한 목적으로도 소염 진통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주사 치료에 좀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관절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 스트레칭 운동을 해야 되는데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이게 운동을 하라고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아픈데 팔을 꺾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제가 이제 고문받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안 되는 걸 억지로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약물 치료만으로는 통증 통증을 낮추는 게 불충분해가지고 운동을 잘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관절각 내려 어깨 관절 안으로 직접 주사를 주입해서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주된 약제가 스테로이드 약인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라 하면은 약간 선입견이 있으셔가지고 그거 맞아도 돼요, 나쁜 거 아니에요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이제 과량을 사용하거나 너무 자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조직에 그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만은 급성기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어떤 이제 스트레칭 운동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런 스테로이드 주사를 관절각 내에 주사 치료를 해서 통증을 많이 저하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덜 아픈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 주는 것이 또 중요한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가 이제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보면서 관절각 내를 주사 바늘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이렇게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어느 정도 줄어들고 나면은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어깨의 줄어든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줘야 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를 이제 먼저 이제 전방 거상이라고 그러는데 팔을 드는 동작이죠. 이 운동을 할 때 이제 보통 앉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앉아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그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다 보면 허리만 꺾이면서 어깨는 실제로 운동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렇게 누운 자세에서 팔을 들고 반대쪽 건강한 자기 팔을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손은 이때 손바닥이 이제 약간 바닥 쪽을 보는 게 조금 더 어깨에 충돌이 없으면서 덜 아프게 되기 때문에 이런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 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약간의 통증을 느끼면서 견딜 수 있겠다 하는 정도 각도까지 간 이후에 한 5에서 10초 정도 버티면서 다시 내렸다가 올렸다를 반복하는 거고요. 이제 모든 운동은 한 10번에서 15번 정도를 이제 한 세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세트를 하루에 뭐 3번 적어도 5번까지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식사를 챙겨 드시는 것처럼 하루에 스트레칭 운동을 꾸준히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을 잡고 팔을 외회전시키는 거, 팔을 이렇게 돌리는 게 필요한데 이게 이제 몸통에 팔을 딱 붙인 다음에 문에 기대 가지고 이렇게 몸을 돌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천천히 해서 약간의 통증을 느낄 정도, 그 정도까지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제일 마지막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내회전 운동인데 이제 왼쪽이 지금 아픈 쪽이죠. 아픈 쪽을 이제 수건이나 뭐 막대기 같은 걸 잡고 이렇게 건강한 쪽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려서 이 팔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고무줄 같은 것들은 늘어나 버리니까 안 되니까 수건이나 막대 그런 것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가 이제 뭐 앞으로 드는 거, 그 다음에 내회전, 외회전 이런 이제 동작들이 다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동작들을 스트레칭을 이제 각각 시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깨 스트레칭은 뭐 모든 질환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건강하신 분들도 평소에 이런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생활하시면은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많이 시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치료하면서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지만 가끔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또 관절 가동 범위가 한 90도 언저리에서 더 진행이 안 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관절을 좀 억지로 좀 꺾어야 되는데 뭐 안 아픈 상태에서 꺾어야지 이게 그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꺾으면 진짜 그건 고문받는 것처럼 굉장히 심한 고통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잠깐 마취를 가볍게 한 다음에 안 아픈 상태에서 저희가 의사들이 조심해가지고 어깨를 꺾습니다. 그리고 그 어깨 관절 안에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과 이제 식염수를 넣어서 관절 주머니를 좀 팽팽하게 부풀어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걸 조심스럽게 이제 꺾게 되면은 관절 주머니가 틀어지는 그런 느낌이 나면서 이제 막혔던 관절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마취한 상태에서 하는 게 관절 수동술. 수동 조작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치료법이 있는데 모든 경우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 효과가 없고 오랫동안 고생하신 분들 중에서 선별적으로 시행하면 또 좋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50견은 대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잘 회복이 되는 그런 질환이긴 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관절낭 유리술을 해서 관절 주머니를 직접 이제 뜯어주는 거죠. 그런 이제 관절경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드물게 이제 시행을 하긴 하지만은 굉장히 심한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신 경우에서는 이런 수술적 치료법도 있으니까요. 적절한 치료법은 우리 이제 주치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50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 그에 앞서서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돌이라 그러면 이제 어깨 뭔가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깨에서는 이제 천장뼈가 있고 이제 어깨 위팔뼈가 있어서 이렇게 있는데 관절면은 사실은 여기에 날개뼈랑 있는 거고요. 날개뼈에서 위쪽에 천장 부분이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의 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사실 이제 낮은 범위에서 움직일 때는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제 들어 올릴 때는 여기서 조금 닿으려는 그런 이제 왜냐하면 관계가 굉장히 가깝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마찰이 일어나고 그게 염증을 일으키고 심한 경우에는 오래되면은 이제 회전근개 흰 줄을 끊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렬에 쭉 연결된 그런 병으로 이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단계를 이제 어깨 충돌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제 팔을 이제 이렇게 내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컴퓨터 한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물건을 이제 잡으려고 선반에 있는 걸 잡으려고 팔을 뻗는다든지 멀리 있는 걸 잡으려고 할 때 차에 있는 거 뒤쪽을 잡으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팔을 뻗을 때 충돌이 일어나면서 아픈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어깨 통증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이제 밤에 더 심해지는 그런 양상들이 있고 옆으로 누울 수 없고 그런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이제 대개는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호전이 되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 또 이제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관절강내 혹은 이제 견봉화 공간에 주사 치료를 시행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많이 좋아지시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스트레칭을 해서 어깨 가동 범위가 좀 좋아져야 되고 특히 이제 회전근개도 강화하고 견갑골, 그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이 굉장히 중요하세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몸이라 그래도 이제 날개뼈가 우리 등 뒤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그 어깨 위팔뼈랑 이제 견봉이 더 잘 이제 부딪히게 되죠. 근데 이제 날개뼈가 상대적으로 좀 뒤로 좀 넘어가 있게 되면은 이게 가동 범위가 좀 더 늘어나도 충돌이 덜 일어나는 그런 효과를 얻기 때문에 이런 날개뼈, 견갑골을 안정화시키는 운동이 좀 필요하다. 주로는 이제 등 쪽으로 뒤쪽의 운동이죠. 앞쪽의 가슴 운동이 아니라 등에 해당되는 그런 운동이니까 그런 운동들을 좀 찾아서 따라 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심한 경우, 또 증상이 오래된 경우 이제 수술적으로 견봉에 어떤 뭐 뼈가 자라나거나 좀 두꺼워진 그런 부분을 이렇게 관절경으로 좀 갈아주는 그런 수술법이 있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견봉하에 이렇게 골극,
뼈가 있게 불필요하게 자라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하면서 충돌을 일으킬 때 이 부분을 조금 갈아주는 그런 이제 관절경색 수술법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 충돌 증후군 단독으로 인해서 이렇게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이제 이 회전근개 파열까지 동반된 환자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같이 이제 그 선행 술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병이 아니고 비수술적으로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말이 사실은 좀 어려운 용어인데 요즘 이제 워낙 많은 의학 정보들이 있고 환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라는 말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근개는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여러 가지 근육, 특히 4가지 근육이 있는데 그게 어깨 관절 주변을 이렇게 뒤쪽 이렇게 쭉 이제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말하고 그게 이제 회전근개 근육을 말하는 거고 근육이 뼈에 부착되는 부분은 힘줄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게 이제 극상근이라고 하는 회전근개 중에서 제일 좀 많이 다치고 중요한 근육인데 이게 이제 뼈에 부착된 이게 뼈거든요. 어깨 뼈인데 뼈에 부착되는 부위에서 파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 또 중요한 질환이 됩니다. MRI 소견을 한번 보면은 정상적으로는 이제 회전근개 중에서 여기 극상근인데요. 극상근이 이렇게 뼈에 잘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아서 이건 정상적인 소견인데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요 회전근개 근육의 힘줄 끝부분이 이 뼈에 붙어 있지 않고 탁 뜯어져 가지고 저 안쪽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니까 이 빈 공간이 생기고 거기에 물이 차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은 이런 식으로 물론 뭐 증상 같은 걸로 좀 유출할 수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MRI 검사, 적어도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회전근개가 실질적으로 끊어졌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럼 회전근개 파열이 왜 일어날까요? 이제 파열이란 말을 들으면 마치 이제 외상이 일어나서 생길 것 같지만 거의 회전근개 파열의 대부분은 퇴행성 파열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에서 대부분 생기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원인이 여러 가지 있지만 내적 원인, 그러니까 어깨의 자체의 원인도 있는데요. 먼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겠고, 이제 어깨의 회전근개 끝부분에는 특히 이제 혈류 공급이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가 모든 조직에 피가 통해야지 잘 이제 건강하듯이 피가 덜 가게 되면은 약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힘줄이 나이가 들면서 또 성분이 또 변화해서 조금 덜 튼튼한 그런 성분을 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그 파열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또 이제 외적 원인으로는 아까 충돌 증후군 말씀드렸는데 충돌 증후군이 이제 어깨의 견봉, 천장이랑 위팔뼈가 부딪히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회전근개, 제일 중요한 이제 극상근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파열되기 쉬운 그런 선행 요인이 되는 거죠. 특히 오른쪽 그림처럼 그 견봉의 모양이 편편하면 조금 더 좋은데 이게 약간 커브가 있거나 심한 경우는 이제 갈고리처럼 후크가 돼 있는 그런 분들은 여기가 이제 간격이 더 좁겠죠. 그래서 더 회전근개 파열이 잘 일어나는 그런 이제 체질을 가지고 있으신 거죠. 또 이제 드물지만은 어떤 사고 때문에 갑자기 건강하던 회전근개가 끊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많은 경우 직업적 요인, 특히 이제 팔을 들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 걸 뭐 천장에 뭐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어깨를 많이 쓰더라도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충돌 증후군도 많고 충돌 증후군이 진행돼서 회전근개가 파열까지 이르는 그런 이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을 통해서 회전근개가 끊어지고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이제 용어는 하나지만 사실은 굉장히 정도가 다를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분 파열도 있고 그게 완전히 끊어지면 이제 완전 파열, 전층 파열로 진행되고 또 전층 파열 중에서도 이제 사이즈가 소파열, 작은 것도 있고 대파열, 그다음에 아주 넓은 광범위 파열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무래도 증상이 덜할 것이고 심해지면은 더 증상이 심해질 텐데 초기에 증상이 덜 심하다고 이제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스터디를 해보면은 1년에 평균 한 3mm 정도씩 이제 파열 크기가 사이즈가 커진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소파열 정도였지만은 몇 년이 흐른 다음에는 대파열 뭐 아주 방치되면 광범위 파열까지 진행이 되고 그 파열이 진행됨에 따라서 수술을 하더라도 그 결과들이 더 떨어집니다. 재파열되는 경우들은 훨씬 높아지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이 힘줄 파열이 더 악화되지 않는지 더 커지지 않는지 그런 것들 정기적인 검진은 꼭 필요합니다. 증상이 없더라도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회전근개라는 것도 이제 근육 저기 힘줄이니까 이런 요 정도 두께가 있다 치면은 그 중에서 일부만 파일된 거죠. 이만큼 다 뚫린 게 아니라 구멍이 빵꾸가 크게 난 게 아니라 이제 일부만 파일이 된 걸 부분 파일이라 하고 이게 완전한 두께를 다 침범했다 그러면 전층 파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부분층 파일에서 시간이 지나서 전층 파일이 되고 또 이제 이 점점 사이즈가 커져가지고 이렇게 대파일이나 광범위 파일까지 이제 커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방치하시면 안 되고 적절한 시점에 치료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잘 선별해서 특정한 시점에 하는 게 결과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 봉합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넓어졌을 때 봉합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또 잘 꼬매놨다 하더라도 시간 지나면서 다시 재파일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치료하는 게 좋을 수 있으니까 수술을 너무 두려워하시면 안 되고 적절할 때는 적절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회전근개 파일의 치료는 결국에는 수술 쪽으로 봉합을 해주는 거죠. 힘줄이 끊어졌으니까 그걸 봉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피부가 끊어진 것처럼 봉합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 뼈에서 힘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힘줄을 다시 뼈에 이제 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 과거에는 조금 이제 칼로 째서 개방을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많은 경우 대부분 경우는 어깨 관절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흉터가 적게 최소 침습적으로 그렇게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뼈에다가 힘줄을 꼬매야 되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는 이제 실로만 꼬맬 수가 없고 요 보면 나사가 있죠. 나사가 이제 뼈에 나사를 받고 그 나사에는 실이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을 이용해서 회전근개 힘줄을 뜨고 그래서 봉합을 하는 그런 테크닉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수술한 예를 보면은 요게 이제 아까 회전근개 파일이 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요 부분 회전근개 극상근이라는 부분이 뼈에 부착이 돼야 되는데 뼈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빈 공간이 생겼고 그것을 수술을 통해서 부착을 하니까 이렇게 쭉 연결이 됐죠. 실제 이제 수술할 때 관절경을 찍은 사진을 보면은 이게 회전근개가 이제 잘 덮여 있어서 관절 속이 보이면 안 되는데 이게 관절 아니거든요. 관절 속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해서 잘 덮어줘서 다시 치유가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수술한 이후에는 일단 이 오른쪽 그림처럼 이제 보조기를 먼저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가 아무는데도 보통 이제 봉합을 하면 2주가 걸리는데 힘줄을 뼈에다 갖다 붙이는 그런 봉합술은 더 이제 치유 기간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 치유 기간 동안에 이런 어깨를 약간 벌리고 있는 보조기를 착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봉합 사이즈가 작으면은 조금 짧게 가져갈 수 있고요. 봉합이 한 그 크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좀 더 안정적으로 치유가 되는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6주 그런 식으로 보조기를 착용을 합니다. 어깨를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2차적으로 강직이 생깁니다. 오십견처럼 이렇게 어깨 굳는 거죠. 그래서 굳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나중에 푸는 과정이 재활치료에 들어가는 텐데요. 처음에는 추 운동, 이제 어깨를 여기 그림처럼 팔을 쭉 내린 다음에 살살 돌리는 정도로 그러니까 추가 움직인다 해서 추 운동인데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그런 오십견에서 하던 그런 운동들을 회전근개 봉합술 이후에 치유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재활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제 반대쪽 팔 힘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수술한 쪽 힘을 너무 쓰게 되면은 그거는 힘줄 봉합한 게 틀어지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수동적인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에 대해서 가동 범위를 다 회복한 다음에는 회전근개 근육 자체의 힘도 키우는 회전근개 근력 강화 운동도 시행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이제 많은 경우 비수술적으로 시작을 해서 쭉 이제 관찰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돼서 전층 파열이 되면은 적절한 시점에 수술을 하는 게 좋다고 했는데 수술을 너무 무서워하다 보니까 수술을 미루기만 하신 그런 경우들도 많고 또 이제 병원을 제때 찾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깨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점점 힘줄이 넓게 끊어지고 그게 어느 순간 되면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그런 이제 경과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분처럼 왼쪽 보면은 이 이제 위팔뼈가 원래 이제 날개뼈가 여기인데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적당하게 딱 맞아야 돼요. 근데 회전근개 힘줄이 잡아주지 못하니까 이제 뼈가 이렇게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천정, 견봉이라고 하는 이 천정과 맞물리면서 여기서 완전 뼈를 이제 마모시키는 그 정도까지 관절염이 생겨버리는 거죠. 굉장히 이제 이건 회전근개 파열이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회전근개 근육 자체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봉합을 할 수도 없고 뭐 억지로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재파열되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치료가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 역행성, 역치환술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이런 회전근개 근육이 없어도 기능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 개발돼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근개 자체가 어깨를 들어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근육인데 그거 자체가 없으니까 어깨를 못 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깨에 딱 만졌을 때 보면 여기가 삼각근이라고 하는 이제 어깨 근육인데 요거 속에 사실 회전근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 근육은 이미 없지만 바깥에 있는 큰 삼각근을 이용해 가지고 팔을 어느 정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법도 있어서 초기 치료, 그다음 말기 치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어깨 통증의 중요한 두 가지 원인, 그래서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데요. 그 질환들이 증상이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면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아프고 어깨를 이제 들어 올리는 그런 관절 가동 범위가 들어 있고, 근데 이제 많은 경우 이게 각각의 질환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같이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그래서 오십견인 줄 알았는데 회전근개 파열도 같이 이제 동반돼 있던 거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 그게 정확하게 이제 감별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적절하게 조기 진단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하셔야지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방치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손쓸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발견이 되게 되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인공관절 같은 그런 큰 수술까지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조기에 정형외과 전문의 진료를 잘 받으시고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뭐 어깨 및 이제 정형외과 여러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촉구성인 냠냠님께서 이제 관절낭염처럼 염증이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스트레칭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쉬는 게 좋을까요? 예. 사실은 이게 중요할 수 있는데 아프니까 우리가 가만히 둬야 될까요? 이제 아플 때는 좀 운동을 더 오히려 해야 될까? 이런 이제 의미일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오십견 그 초기에는 굉장히 염증이 심해서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제 왜냐하면은 아프니까 안 하게 되면은 그 상태로 이제 관절이 또 구축이 돼서 관절 가동 범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밸런스를 해야 되겠는데 너무 이제 염증이 심한데 억지로 막 꺾어 놓으면은 또 그것 때문에 부어가지고 또 한동안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그 역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쓰고 주사 치료를 하는 게 그런 급성 염증을 좀 다운을 시켜서 줄여들여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는 아니지만 적절하게는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사실은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환자분이 했을 때 크게 다음 날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운동을 못할 정도로 막 끙끙 앓는다든지 아파서 너무 잠을 설친다든지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건 좋지 않겠고 적절한 수준에서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겨 나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가만히 있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어깨가 또 굳어서 2차적으로 또 오십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또 통증이 생기고 더 아파서 더 어깨 굳고 이런 이제 악순환이 빠지기 때문에 적절한 스트레칭을 하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계절님께서는 오십견에 석회가 조금 있다고 해서 주사 치료를 하셨고 스트레칭으로 많이 좋아졌는데 가동 범위는 많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시네요. 근데 통증이 조금 있는 그런 상태. 자, 어깨를 가만히 있으면 덜 아픈데 누르면 통증이 느껴진다. 네, 충격파 치료는 5번 했는데 석회가 아직 안 없어진다. 네, 그래서 석회성 건염도 오늘 말씀드리지 않으시면 어깨에서 굉장히 흔한 질환 3개 꽂는 것 중에서 하나 들어가죠. 석회성 질환 그 건염 굉장히 아프고 심한데 충격파 치료를 해도 이게 석회가 다 깨지지 않고 다 흡수가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이제 그게 무조건 다 없어져야 치료가 종결되거나 되는 그런 좋은 건 아니고 이렇게 치료를 충분히 했는데도 석회가 남아 있는 거는 그냥 괜찮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석회가 있는 경우 굉장히 많고 또 오래 전에 있던 게 나중에 엑스레이 찍어보면 이제 발견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석회가 꼭 없어져야 되는 건 아니다. 이왕이면 없어지면 더 좋겠지만 좀 남아 있는 거는 괜찮고요. 일단 이제 석회성 힘줄염이 생긴 다음에 염증이 굉장히 심하니까 통증도 심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2차적으로 안 움직이다 보니까 오십견처럼 어깨가 굳는 그런 현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통증도 줄어들고 가동 범위가 거의 돌아오셨다 그러면 많이 회복되신 거예요. 지금 조금 남아있는 증상들은 꾸준히 치료를 지금처럼 이제 스트레칭도 하시고 병원에서 적절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더 좋아지실 것 같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거로 생각됩니다. 이제 이게 통증이 많이 90% 이상은 해소되신 그런 상태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하시고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께서 벤치프레스를 하면 어깨에 뚝뚝 소리가 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어깨도 그렇지만은 우리 사지 관절에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소리가 나는 원인은 굉장히 많을 수 있어서 일괄적으로 얘기 드릴 수는 없지만은 크게는 이 소리 날 때 아픈지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프지 않고 뚝뚝 소리가 나는 것들은 대개는 이제 뭔가 힘줄이 걸리거나 견봉화 공간에서 어떤 저맥락염 같은 것들이 조금 있으면서 소리가 날 수 있는데 크게 그 병변이 없으면서 나는 소리, 증상이 없으면서 나는 소리들은 뭐 무시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리가 너무 신경 쓰일 정도로 난다 그러면은 한번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하셔가지고 다른 요인이 없는지 확인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생각보다 다른 이상이 있어서 소리가 나는 것도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나고 또 이제 없던 소리가 난다든지 증상이 안 아프던 것이 좀 아픈 게 생긴다든지 이럴 때는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크님께서도 아령을 들고 팔을 좌우로 들을 때 왼쪽으로 탁탁 걸립니다. 특히 이제 소리가 나는 게 양쪽 다 똑같이 났고 옛날부터 났으면 이제 걱정이 덜 할 텐데 뭐 없던 소리가 새로 난다든지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만 난다 이러면 좀 더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그 소리 나는 쪽에서 더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 이게 뭐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대개는 소리 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아마 이제 운동을 라테랄 레이즈 이렇게 하는 어깨 드는 요 운동 하실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운동은 뭐 이렇게 삼각근 근육을 키우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운동이긴 하지만은 구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충돌 증후군이 잘 생길 수 있는 또 운동이긴 합니다. 이렇게 해서 들면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없던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통증 없이 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운동을 해도 되는데 너무 무거운 무게보다는 조금 부담이 없는 가벼운 무게 했을 때도 그 소리가 나는 건지 무게를 좀 무겁게 했을 때만 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운동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계속 소리가 나고 통증이 좀 없던 게 생긴다 그러면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있는 중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운동 종류를 좀 바꿀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촉구성인 냠냠님께서는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 관련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뼈에 삽입하는 나사 때문에 부작용 생기는 경우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는데 아까 이제 회전근개 봉합을 할 때 그 단순히 이제 그 우리가 피부 봉합하듯이 바늘로 뜨는 게 아니라 나사가 있고 그 나사에 연결된 실을 이용해서 봉합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뼛속에 그런 어떤 이물질을 삽입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되지 않냐 이런 질문이신데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이 우리 몸에 쓰는 그런 이제 나사 종류들은 대개는 인체에서 반응이 없거나 그다음에 금속으로 되어 있는 거는 당연히 그 반응이 없고 엑스레이 찍었을 때 요즘 보이지 않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인체와의 어떤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나사 주변으로 뼈가 이렇게 조금 녹는다든지 그런 문제가 생겨서 뭐 회전근개가 봉합하고 잘 치료됐으면 모르는데 나중에 재파열됐을 때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뼈가 녹아서 이제 나사를 새로 박을 그런 구멍이 없는 그런 이제 경우에 만날 수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되는 수는 있어도 잘 수술이 끝나고 치료가 됐을 때 아무 증상 없는데 그 삽입한 나사 때문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장님께서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하면서 뼈 자른 것도 깎는지 궁금하네요. 뼈가 자란다 했거든요. 네, 아까 이제 충돌 증후군 관련된 말씀드리면서 보여드린 그런 그림인데요. 일견 보면은 충돌이 일어나면서 힘줄을 갉아먹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충돌 증후군이 회전근개 파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일부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긴 하지만 안 그런 것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그 수술할 때 뼈를 깎는 부위가 힘줄 충돌을 해서 아주 결정적인 그 위치가 아닌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러 들어갔을 때 하는 그 시술을 하는 공간 자체가 견봉화 공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뼈가 자란 이 견봉과 회전근개 그 사이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이 넓고 깨끗해야 수술도 편하고 두 번째는 그래도 수술 이미 들어갔는데 이거를 놔뒀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충돌이 될 만한 그런 물리적인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해 줬을 때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회전근개 봉합술을 할 때 같이 이제 견봉 성형술이라고 하는 뼈를 깎는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견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인체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뼈인데요. 그거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깎는다든지 잘못된 위치를 깎는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또 골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드문 그런 부작용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잘 해야 되고요.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많은 경우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엑스레이 상에서 뼈가 자랐으니까 수술합시다. 뼈를 깎아야 돼요. 이거는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게 아니라 단순 충돌 증후군 정도 단계에서는 염증만 있고 그런 경우에서는 어떤 그 날개뼈 강화 운동이라든지 안정화 운동을 해서 그 우리 몸을 자세를 바르게 잡고 이러면서 많이 증상이 좋아지기 때문에 뼈가 자랐다고 무조건 깎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치면 정이 되는 합정님이 다시 또 질문 주셨는데 어깨 등 운동이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죠. 사실인데 정확하게는 뭐 등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날개뼈를 잡아주는 날개뼈 견갑골 안정화 운동 그다음에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등판 뒤에 이게 날개뼈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건데 이게 앞쪽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그러죠. 어깨가 이렇게 구부정한 이런 자세가 돼 있으면은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위팔뼈가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날개뼈의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가고 조금 내려가는 그런 식으로 자세를 교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이게 하루아침 되지는 않지만은 꾸준히 날개뼈 견갑골 안정화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견갑골 위치가 좋아지면서 어깨 자체도 좋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무릎이라든지 고관절 하지 같은 경우에는 뼈에 단단히 붙어 있는 건데 어깨 관절은 좀 특이하게 이 날개뼈를 통해서 이렇게 몸통에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랄까 베이스가 되는 날개뼈가 든든하게 딱 잘 잡아줘야 우리가 어깨 관절 자체에도 부담이 적고 그런 이제 원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 운동 주로는 이제 헬스장 같은 데에서 당기는 운동이죠. 미는 운동들이 조금 위험한 것들이 많고 당기는 운동들이 대개는 등 쪽이 운동이니까 좀 더 이제 안전하고 어깨 자체에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자세가 구부정한 라운드 숄더가 되면 안 되고 쭉 꼿꼿이 허리도 펴야 되고 목도 펴야 되고 어깨도 쫙 벌러지는 이런 자세가 되도록 평소에 자세를 많이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아유님께서는 어깨 충돌 증후군 수술과 어깨 뿌리 염증 수술 후 어깨에 조금이라도 힘을 주면 재활 동작 등 어깨 염증과 어깨 물참 그리고 헛근그림 증상이 생기신다고 하셨어요. 수술을 받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십견과 힘줄염 등 다양한 그런 것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5개월째 됐는데 좀 좋아졌다가 조금 다시 좀 쓰면 아파진다. 조금 답답하신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어떤 치료가 좋을까요? 프롤러 치료가 맞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프롤러 치료라는 거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좀 재생을 도모하는 치료죠. 그래서 고농도 포도당을 조직에 투입을 해서 오히려 이제 염증 반응을 유발을 해서 우리가 뭐 몸의 조직이 재생이 되려면 염증이 생겨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래서 좋은 염증을 유발해서 힘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튼튼해지는 그런 이제 기존으로 보고를 하는 그런 치료법인데 많은 경우 이제 아주 100% 다 효과를 보고 그러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시도해 볼 수는 있겠으나 이게 만능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수술하신 분이 이제 충돌 증후군과 염증 정도다. 회전근개 파열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수술을 반드시 필요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셨다 그러면은 일단 뼈도 좀 갈아냈을 것 같고 염증을 제거하셨을 텐데 지금 단계에서는 꾸준하게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재활 치료를 해야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뭐 적절하게 필요하면은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 같은 그런 치료도 이제 병행을 해서 그렇게 증상을 완화시켜야 될 것 같고 이제 아까 날개뼈 안정화 운동 같은 걸 말씀드렸지만 하루 아침에 이게 이런 것도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런 운동들을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들을 꾸준히 하고 내가 생활 습관도 잘 한번 살펴보시고 자세라든지 이런 것도 다시 좋게 만드시면은 아마 호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회전근개 파열이 된 그 정도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으니까 잘 치료를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여기까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깨에서 제일 흔한 그런 질환인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의 선행 조건이 되는 그런 충돌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굉장히 흔한 그런 어깨 통증이니까 너무 이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조금 이상하시다. 그게 증상이 몇 주 이상 오래 간다 싶으면은 좀 빨리 정형외과를 방문하셔서 치료받고 또 이제 적절하게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무릎 같은 관절은 체중부하 관절이니까 관절림이 많이 생겨서 엑스레이로도 어느 정도 많은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깨는 뭐 관절염 이런 것보다도 회전근개라는 힘줄 그다음에
뭐 그런 관절낭 이런 쪽으로 연부 조직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 같은 조금 정밀한 그런 검사를 해야 우리가 의미 있는 결과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절한 의학적 검사, 증상 그리고 어떤 검사 그런 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 방지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 예,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날개뼈, 견갑골 이제 안정화 운동에 들어갈 거고, 특히 이제 회전근개 강화 운동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어깨 운동을 하실 때 관절 과동 범위가 다 회복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어깨가 이제 50견 상태로 이렇게밖에 안 올라가는데 이 상태에서 어떤 근력 운동, 회전근개 강화 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고요. 먼저 스트레칭을 해서 어깨 가동 범위가 다 나오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셔야겠고, 어깨 회전근개 중에서 우리가 견갑하근과 극하근 같이 이제 어깨를 이제 내회전하고 외회전하는 그 근육 두 개가 이제 양쪽에서 앞뒤로 커플을 이루어서 그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강화를 하면은 어깨가 좀 올라가는 거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준비를 못했지만 그 세라밴드라든지 그런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깨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는 그런 이제 내회전 운동, 그렇게 해서 근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겠고, 또 더 중요한 거는 바깥쪽 외회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하고 마찬가지로 10번, 15번씩 해서 어깨의 회전근개 내회전과 외회전을 담당하는 회전근개 근력을 강화하는 게 일단 도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날개뼈 자체가 많이 굉장히 굳어 있고 앞으로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어깨를 이제 날개뼈를 이렇게 올리고 그다음 뒤로 돌리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견갑골이 몸통에서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가동 범위를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올리고 뒤로 하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두 번째는 어깨 날개뼈가 결국에는 이게 앞으로 가면 안 되고 이제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뒤로 내리고 모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옷을 입고 있어서 좀 그런데 날개뼈 뒤쪽이 이렇게 모이는 식으로 가슴을 펴는 거 동작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깨 등 쪽에 자극이 오는 그런 이제 운동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이렇게 운동을 해서 뒤쪽에 힘이 들어가게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운동법은 요즘 이제 유튜브에 다른 채널에도 이제 많은 동영상이 있는데 조금 참고하시는데, 특히 이제 날개뼈 주변으로는 이제 사실 운동 안 하던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감각이 잘 없어서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체육관 같은 데서 PT 선생님들 통해서 조금 같이 해서 이게 날개뼈 쪽에 강화된 안정화시킨 운동이 되는구나 하는 걸 좀 느끼셔야지 제대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조금 일찍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